안녕하세요. 즐거운 생각 박태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생선은 149번째 대서양 전자리 상어입니다. 오늘부터 한 2주 정도 동안 상어에 대해서 쭉 상어가 여러 종이 있죠? 그걸 리뷰를 할 건데, 제가 이거를 만약 번역이 없었다면 엔젤 샤크 이렇게 번역을 했을 텐데 번역이 있더라고요. 대서양 전자리 상어입니다. 그 번역이 오늘뿐 아니라 지금 몇 개, 제가 한 며칠씩 미리 보거든요. 그걸 검토해 봤는데 다 지금까지 본 서너 개는 전부 다 번역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상어는 전 세계에 서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게 대서양 종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근처에 가까이 오거나 뭐 도입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이건 생긴 게 꼭 가오리처럼 생겼죠? 이렇게 이게 저서 서식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오리처럼 모래바닥에 배를 깔고 있다가 그 먹이가 가까이 오면 잽싸게 덮치는 그런 상어입니다. 이게 뭐 태평양 대서양 전자리 상어라는 이름에서 보시듯이 대서양 쪽에 대서양 쪽에 서식을 합니다. 북서 대서양. 매사추에서 플로리다까지 많은데 뭐 그 밑에 뭐 콜롬비아까지 내려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열대 지역에 사는 그런 상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명은 스쿼티나 두머릴이고 따뜻한 물에 연한 해역, 모래나 진흙바닥 그런 데서 서식을 합니다. 아까 보신 거는 위에서 본 거고요. 밑에서 보면 이렇게 하얗겠죠. 바닥에 서식을 하니까. 통명은 대서양 전자리 상어, 아틀란틱 엔젤 샥 말고도 샌드 디블이라고 하는데 모래바닥에 숨어 있다가 덮치기 때문에 매복을 했다가 잡아먹기 때문에 물론 뭐 사람을 잡아먹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샌드 데블이기도 모래 악마죠 뜻이 그러기도 부르기도 하고 한글로는 대서양 전자리 상어라고 번역이 있고 상어목 전자리 상어과에 있습니다. 참고로 상어는 어류가 5억 년 전에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최초로 발생한 게 무악강이고 다음으로 붕괴한 게 바로 이 영걸어강입니다. 영걸어강이 상어죠.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그런 생물들이고요. 그래서 이 목에 연골 어강에 여러 그 과가 있는데 과의 속이나 종이 하나인 경우도 많아요. 나머진 다 멸종했다는 의미죠. 자, 길이는 1.5m까지 자라는데 평균도 상당히 커요. 1.4m까지 자랍니다. 그 이유가 이게 상어는 난태생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뱃속에 그 난생하고 태생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난태생은 뱃속에 일단 수정란을 넣고 그걸 키워서 치어로 키워가지고 출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난태생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게 뱃속에 있는 치어 상태입니다. 아직 그 출산할 정도로 큰 건 아니고 왜냐하면 밑에 그 노른자가 있잖아요. 노른자에서 영양분을 섭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생 같은 경우는 어미하고 새끼가 태로 연결돼 가지고 영양분을 받는 반면에 난생은 계란에다가 이제 먹이를 그러니까 부화될 때까지 필요한 거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산란을 하는 게 난생이고 난태생은 뱃속에 수정란을 둬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노란자에서 영양분을 그러니까 태에서 어미한테 받는 게 아니고 일단 분리된 상태에서 영양적으로는 분리된 거죠. 물리적으로는 분리 안 됐지만 그런 상태에서 있는 게 난태생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거고요. 이렇게 뱃속에 새끼를 여러 마리를 그것도 보통 1년 어떤 건 3년까지도 뱃속에 놓고 키우거든요. 그래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어는. 무게도 35파운드니까 거의 뭐 얼마예요? 16kg 이상이죠. 상당히 큰 겁니다.
자, 이게 이빨이죠? 아랫입니다. 여름하고 가을에는 얕은 근해에 있다가 겨울 봄에는 좀 더 깊은 물로 갑니다. 이 온도 때문에 그렇죠. 져서 서식해서 몸이 납작한 건 아까 보셨고요. 가오리처럼 넙치나 가슴지느러미하고 배지느러미가 큽니다.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쭉 벌어져 있고 위는 회색 그리고 아래는 백색 그리고 흑점이 있습니다. 회색이나 갈색인 쪽에 턱에는 윗니가 10개, 아랫니가 9개 뾰족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아랫니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죠? 자, 이게 전체 입이고요. 입을 벌린 모습이죠. 저서에서 있다가 느리고 작은 물고기를 주로 먹고요. 이 겨울에는 먹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징어나 게, 새우, 홍어, 이페류. 이페류는 입이 두 개인, 그러니까 조개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도 추가해서 먹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컷이 상어는 커요. 왜냐하면 난태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근데 특이하게 이 엔젤 샤크 같은 경우는 수컷이 더 큽니다. 그래봐야 뭐 10cm니까 뭐 아주 큰 건 아니죠. 평균이 1.4m니까 그중에 뭐 14분의 1 정도 큰 거니까 뭐 아주 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90cm 정도로 크면 2년에 한 번씩 봄에 임신해서 그 다음에 봄에 낳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봄에 다시 뭐 수정을 하고 이런 형태로 돼 있고 어, 그 출산은 보통 서식하는 데가 한 30m 정도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그런 데서 25m 정도인 수심 되는 데서 30cm 내외의 새끼 뭐 한 10마리 이상을 난다고 해요. 이게 비교적 상어가 뭐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상어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정도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뭐 백상아리 같은 경우는 그 얘네들이 저걸 먹거든요. 물개를. 근데 물개로 착각을 해서 공격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스 이미지는 그건 잘못된 거고요. 예외적으로 위험한 것도 있기는 하다는 거고 지금 보시는 그 엔젤 샤크 같은 경우도 위험한 종은 아니에요. 하지만 잡히면 엄청나게 강하게 반격을 하는데 이빨이 날카로우니까 혹시 잡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뭐 상어는 잘 안 잡죠. 물론 뭐 샥스피냐 뭐 이런 거로 잡긴 하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슴지느러미하고 베이지러미가 크긴 하지만 샥스핀 재료는 안 쓰고 잡진 않아요. 별로 이렇게 시장에서 인기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닥 트롤로 바이캐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먹어도 됩니다. 튀기거나 말리거나 훈제 스튜. 이게 회로도 먹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못 찾겠더라고요. 어쨌든 잡으면 조심해서 죽을 때까지 근처에 가까이 가지 마시고 뭐 그냥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거는 그 피라미드 위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피라미드 상에 있는 경우는 수은이나 이런 중금 농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691번에 정리했으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